뉴욕시장 선거에 앞서 마지막 후보 토론회가 22일 저녁 진행된 가운데 이번 토론회에서 앤드류 쿠오모 전 뉴욕주지사가 승자로 등장했습니다. 독감 시즌이 시작됨에 따라 뉴욕시 보건국이 시민들에게 독감 및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을 받을 것을 강력히 권고했습니다. 뉴욕시가 7만 5천여 명의 의료부채 약 1억 3,500만 달러를 탕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연방이민세관 단속국이 OPT 신분의 외국인 유학생을 고용한 업체들을 대상으로 불시 현장 조사에 나서고 있습니다. 모두가 누릴 수 있는 권리, 바로 아름다움입니다. 키스는 누구나 더 쉽고 당당하게 자신의 아름다움을 즐길 수 있는 세상을 꿈꿉니다. 키스는 우리 모두의 미래가 더 아름답게 빛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당신의 아름다움의 모든 순간, 키스가 함께합니다. PCB의 능력이 나의 능력으로 이어집니다. 내가 만난 새로운 능력, PC빌리티. PCB뱅 제공입니다. 뉴욕시장 선거에 앞서 마지막 후보 토론회가 22일 저녁 진행된 가운데 이번 토론회에서 앤드류 쿠오모 전 뉴욕주지사가 승자로 등장했습니다. 지난 16일 첫 번째 후보 토론회에 이어 22일 두 번째이자 마지막 후보 토론회에서 쿠오모 전 지사가 보다 열정적으로 부동의 1위를 지키고 있는 조란 맘다니 민주당 후보를 공격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쿠오모가 마지막 토론에서 맘다니의 경력 부족과 젊은 나이를 집중적으로 공격하는데 효과적이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쿠오모는 이날 맘다니가 중요한 이슈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내지 않는 것에 대해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You have never had a job, you've never accomplished anything. There's no reason to believe you have any merit or qualification for 8.5 million lives. You don't know how to run a government, you don't know how to handle an emergency, and you've literally never proposed a bill on anything that you're now talking about in your campaign. You had the worst attendance record in the assembly. 뉴욕원이 주최한 이날 토론회의 첫 질문은 22일 펼쳐진 맨해튼 차이나타운 이민 단속 작전이었습니다. 앤드류 쿠오모, 조란 맘다니, 커티스 슬리오 후보들은 모두 이번 단속을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쿠오모는 트럼프 행정부의 접근을 막을 수 있다고 자신했고 맘다니는 맞서 싸우면서 동시에 협상의 길을 모색할 것이라고 했고 슬리어는 트럼프 행정부를 이길 수 없다며 무조건 협상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Donald Trump, I believe, wants Mamdani. That is his dream because he will use him politically all across the country and he will take over New York City. Make no mistake. It will be President Trump and Mayor Trump and he will come in and take over the city. 이날 토론회에서 쿠오모와 슬리와는 최저임금을 $30로 인상하겠다는 맘다니의 계획을 비판했습니다. 쿠오모는 최저임금을 $20까지 인상하는 것을 제안하면서 현재보다 2배 가까이 최저임금을 인상하면 업주들은 파산하고 실업률은 급증할 것이며 모든 사람들이 뉴욕시를 떠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슬리와도 최저임금 인상에 동의했지만 시간당 $30는 환상이라며 맘다니를 비난했습니다.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이 차기 뉴욕시장의 앤드류 쿠오모를 공식 지지했습니다. 아담스 시장은 23일 오전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자신의 지지율이 높은 지역에서 쿠오모 후보와 선거 유세를 펼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담스 시장은 쿠오모가 흑인과 라티노 유권자들의 표심을 확보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것입니다. 쿠오모는 22일 저녁 후보 토론회를 마친 뒤 아담스 시장과 닉스 농구 경기를 함께 관람하는 등 그동안 서로를 비판했던 관계를 개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달 말 뉴욕시장 선거를 중도 포기한 아담스 뉴욕시장의 표가 대부분 앤드류 쿠오모 전 뉴욕주지사에게 옮겨간 것으로 분석됐지만 부동의 1위를 지키고 있는 맘다니와의 격차는 아직도 상당합니다. 아담스 시장은 이날 인터뷰에서 맘다니 후보의 생각이 너무 극단적이라며 뉴욕시를 보호하기 위해 쿠오모를 지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독감 시즌이 시작됨에 따라 뉴욕시 보건국이 시민들에게 독감 및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을 받을 것을 강력히 권고했습니다. 22일 시 보건국은 온라인 언론 간담회를 열고 매년 약 1,500명에서 2,000명의 뉴요커들이 독감이나 폐렴으로 사망한다며 이번 독감 시즌에 꼭 업데이트된 독감과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받을 것을 당부했습니다.
미셸 모르스 뉴욕시 보건국장 대행은 업데이트된 백신은 이번 시즌 유행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변종 바이러스를 예방하도록 설계됐다며 고위험군인 노인과 어린이, 만성질환 환자들에게 접종을 강력히 권고했습니다. 독감과 코로나19가 동시에 유행할 경우 중증 질환의 위험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백신 접종 외에도 손 씻기나 마스크 착용, 사회적 거리두기 등 기본적인 예방 수칙을 준수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백신 접종은 지역 보건소나 약국, 병원 등에서 가능합니다. 뉴욕시가 7만 5천여 명의 의료부채 약 1억 3,500만 달러를 탕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22일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은 비영리단체 언듀 메디컬 데트와 협력해 의료비 부담에 시달리는 저소득층 뉴요커들 7만 5천여 명의 약 1억 3,500만 달러 의료부채를 없애겠다고 밝혔습니다. 탕감 대상은 가구 연소득이 연방빈곤선의 400% 이하, 즉 4인 가구 기준 연소득 12만 8,600달러 이하거나 의료부채가 연소득의 5% 이상인 시민들입니다. 이번 조치에는 공공병원뿐 아니라 민간 의료기관 부채도 포함됐습니다. 탕감 절차는 자동으로 진행되며 별도의 신청 절차는 필요 없습니다. 언듀 메디컬 데트가 병원으로부터 부채 포트폴리오를 인수해 자격 요건을 충족한 시민들의 채무를 일괄 소각하는 방식입니다. 아담스 시장은 병 때문에 재정적 파탄을 걱정하는 근로계층 뉴요커가 없어야 한다며 총 50만 명의 뉴요커에게 20억 달러 규모의 부채 탕감을 제공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습니다. 뉴욕시는 이번 조치를 의료비로 인한 파산을 줄이고 공공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으로 설명했습니다. 미셸 모스 뉴욕시 보건정신위생국 국장은 부채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뉴요커들이 건강을 우선시할 수 있는 도시를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 연방이민세관 단속국이 OPT 신분의 외국인 유학생을 고용한 업체들을 대상으로 불시 현장 조사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동안 불법 체류자 단속에 집중하던 ICE가 이번엔 불법 고용까지 조사 범위를 넓혔습니다. ICE는 버지니아 지역의 F1 비자 유학생을 다수 고용한 IT 서비스 업체를 점검한 결과 일부 사업장이 실제로 운영되지 않거나 관리자가 규정을 이해하지 못한 사례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등록 근무지 중에는 일반 주택 주소가 포함된 경우도 적발됐습니다. ICE는 유학생 신분을 악용한 불법 고용에는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한인 법조계는 9.11 테러 이후 유학생 비자 단속이 강화된 적은 있지만 이렇게 직접적인 현장 점검은 이례적이라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실제로 ICE는 학교나 회사에 예고 없이 방문해 은행 거래 내역, 급여 명세서, I-983 실습계획서, 고용계약서 등 각종 서류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학생들에게 I-20 체류 자격 증명서와 EAD 노동 허가증을 항상 소지하고 근무지나 주소가 바뀌면 즉시 세비스에 보고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한 OPT 근무는 반드시 전공과 직접 관련된 업무여야 하며 명목상 고용이나 제3자 파견은 규정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규정 위반이 확인되면 학생의 OPT 승인 취소나 F1 신분 종료, 고용주에 대한 벌금 형사처벌 등 제재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ICE는 모든 OPT 고용주가 교육계획서와 실제 근무 조건이 일치하도록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 변호사는 유학생 비중이 높고 IT 컨설팅 산업이 밀집한 서부 지역에서 조사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했습니다. 연방정보 셧다운이 4주째 이어지며 연방이민서비스국은 대부분 정상 운영 중이지만 고용자격 확인 시스템 이베리피에서 큰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연방이민서비스국은 이민자 및 고용주들의 수수료 기반 예산으로 운영돼 셧다운 시 직원의 약 1%만 무급 휴직에 들어갑니다. 이에 따라 비자 인터뷰, 시민권 취득 선서식, 생체인식 정보 처리 등은 평소처럼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민서비스국의 업무 적체가 이미 심각한 상황에서 인력 공백이 추가되면 일부 프로그램, 특히 농촌 지역 의사 유치를 위한 콘네드 30 프로그램이 중단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한 연방 예산으로 운영되는 고용자격 확인 시스템은 셧다운 기간 중 중단돼 고용주들이 온라인으로 근로자 자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 I-9 서류를 수동으로 점검해야 하며 연방 계약업체 등 의무사용 기업은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이민서비스국은 과거와 마찬가지로 준수기한을 연장하고 대체 절차를 허용할 가능성을 검토 중입니다. 또한 이민서비스국은 정보 셧다운으로 비자 연장이나 체류 자격 변경 신청이 지연된 경우 이를 신청자 통제를 벗어난 특별한 상황으로 간주해 유연하게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민서비스국은 이민서류 전면 온라인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새 시스템은 실시간 진행 상황 확인, 안전한 온라인 결제, 서류 업로드 기능을 포함하며 이민 절차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민서비스국은 이를 통해 신청 적체를 줄이고 접근성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하버드대의 올해 미국인 신입생 가운데 흑인 및 히스패닉은 줄고 아시안 비율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타임스는 23일 올해 하버드대 신입생 중 아시안이 41%로 지난해 37%보다 늘어난 반면 흑인과 히스패닉계 학생 비율은 각각 11.5%, 11%로 지난해 14%, 16%보다 감소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변화가 2023년 연방대법원의 소수인종 우대 정책 금지 판결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보여준다고 평가했습니다. 거의 모든 명문대에서 흑인 학생 등록이 눈에 띄게 줄었다는 것입니다. 실제 대법원 판결이 내려지기 전인 2023년 하버드대의 흑인 신입생 비율은 18%였습니다. 비슷한 경향은 프린스턴대에서도 나타났는데 올해 신입생 가운데 흑인 학생 비율은 5%로 1968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지난해에는 프린스턴대 신입생의 8.9%가 흑인이었습니다. 반면 아시안 학생 비율은 하버드대와 마찬가지로 지난해 23.8%에서 올해 27.1%로 상승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과거 자신을 부당 수사했다는 이유로 현재 자신이 지휘하는 법무부에 2억 3천만 달러 보상을 요구하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21일 백악관에서 법무부는 나에게 빚을 졌다며 나라가 나에게 돈을 많이 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2016년 대선 러시아 공모의혹 수사와 2022년 마로라 고자택 압수수색 등을 불법이라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문제는 이를 심사할 법무부 간부들이 모두 트럼프의 전 변호인 출신이라는 점입니다. 언론들은 사법권과 행정권 분리를 조롱하는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진보 성향 단체 피플 포 더 아메리칸 웨이는 트럼프를 최고 갈취자라고 비꼬았습니다. 트럼프는 결정은 내 책상을 거쳐야 한다며 정부에서 받는 돈은 자선단체나 백악관 연회장 건설에 쓰겠다고 했지만 셀프 배상 논란은 확산되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돈 뜯어내기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며 재집권 후 ABC, CBS 등 주요 방송사의 편파 보도를 이유로 소송을 제기해 각각 1,500만에서 1,600만 달러의 합의금을 받아냈고 유튜브 메타 X 등 소셜미디어 기업에서도 총 8천만 달러 이상을 챙겼습니다. 최근에는 뉴욕타임스를 상대로 150억 달러 규모의 명예훼손 소송을 냈습니다. 행정부 차원에서도 대학과 기업을 상대로 거액의 기여금을 받아내며 갈취 정치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브라운대 컬럼비아대는 수억 달러 규모의 기부를 약속했고 에너지 방산 업계도 친트럼프 정책 유지를 명목으로 백악관 관련 기금에 수천만 달러를 약속했습니다. 언론은 트럼프 정부가 정책을 돈과 맞바꾸는 구조가 굳어지고 있다며 전례 없는 이해 충돌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잇따른 조류 질병과 생산비 상승으로 국내 칠면조 개체 수가 40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지며 추수감사절 핵심 메뉴인 칠면조 가격이 1년 새 40% 가까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22일 USA 투데이 등에 따르면 칠면조 농가를 덮친 악재는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와 조류 메타뉴모 바이러스입니다. 2022년 이후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로 폐사하거나 살처분된 칠면조는 1,870만 마리에 달하며 조류 메타뉴모 바이러스는 암컷의 산란율을 떨어뜨려 새끼 공급을 크게 줄였습니다. 국내 사유 마리수는 약 1억 9,500만 마리로 1980년대 이후 최저치입니다. 연방농무부는 올해 칠면조 도매 가격을 파운드당 1.32달러로 지난해 0.92달러보다 43% 올랐다고 밝혔습니다. 전미농업경제인연맹은 질병과 생산비, 무역 문제까지 겹치며 칠면조 도매 가격이 약 40% 상승했다고 분석했습니다. 또한 올해 칠면조 공급이 빠듯하지만 명절 수요를 충족하기엔 공급이 충분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한편 월마트 등 주요 유통업체는 소비자 부담을 덜기 위해 칠면조를 포함한 추수감사절 할인 바구니를 내놓으며 가격 안정화에 나서고 있습니다. 국가부채가 2달 만에 1조 달러가 늘어나며 사상 처음으로 38조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22일 AP통신에 따르면 연방재무부는 지난 21일 기준 국가부채가 8월 37조 달러에서 38조 달러로 치솟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가장 빠른 증가 속도입니다. 부채는 올해 1월 34조 달러에서 7월 35조 달러, 11월에는 36조 달러를 넘어섰고
불과 1년 사이 4조 달러가 늘었습니다. 상원합동경제위원회에 따르면 미국의 부채는 1초당 7만 1천 달러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사회보장비와 의료지출 확대, 금리 상승에 따른 이자 비용 증가가 주요 원인으로 꼽히며 여기에 최근 연방정부 셧다운 사태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피터 G. 피터슨 재단은 국가 부채가 38조 달러에 이른 것은 의회가 재정 운영에 기본 책무를 다하지 못한 결과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처럼 미국의 급격한 부채 증대는 인플레이션 압력과 구매력 하락으로 이어지는 등 실질 경제 활동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자동차 업계가 트럼프 행정부의 산업용 로봇과 기계에 관세를 부과하지 말 것을 촉구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제너럴 모터스, 도요타, 현대차, 폭스바겐 등이 포함된 미국 자동차혁신연합은 22일 트럼프 행정부의 로봇과 산업기계에 신규 관세를 부과하지 말 것을 요청했습니다. 연방상무부는 지난달 로봇과 컴퓨터 제어 산업기계의 수입이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조사를 시작했으며 결과에 따라 관세 부과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자동차혁신연합은 공장 장비 비용이 오르면 생산 지연과 비용 상승으로 이어져 결국 소비자 차량 가격이 더 오를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 내 로봇 설치의 40%가 자동차 생산시설에서 이뤄졌습니다. 테슬라 역시 관세가 투자와 설비 개선을 늦출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미국 소매협회와 상공회의소도 관세가 공급난과 물가 상승을 악화시킬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상공회의소는 특히 반도체 제조 장비 등 일부 핵심 기계는 해외 생산에 의존하고 있어 관세가 미국의 반도체 산업 강화 정책과도 충돌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중국과 일본, 캐나다, 유럽연합 등 주요 교역국도 이번 조치에 반대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주요 단신 전해드립니다. 뉴욕시가 퀸즈 및 브루클린 경계에 위치한 저지대 지역 주얼 스트릿 일대를 대상으로 총 1억 4,600만 달러를 투입해 새로운 하수도 시스템 구축, 도로 높이 조정, 교통안전 개선, 최대 5,000채의 저렴한 주택 공급 등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한미 우호 증진을 위해 설립된 비영리단체 코리아 소사이어티의 새 회장에 에이브러햄 김 미주한 위원회 회장이 선임됐습니다. 새 회장은 내년 1월 19일 신임 회장 겸 최고 경영자로 취임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노벨 평화상은 못 받았지만 21일 리처드 닉슨 재단이 수여하는 2025년 평화 설계자상을 수상했습니다. 미국인의 10명 중 6명은 미국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응답자의 57%는 연방정부가 불법 이민자를 다루는 방식이 잘못됐다고 밝혔습니다. 한국타이어 앤테크놀로지는 자사 프리미엄 겨울용 타이어 브랜드 윈터 아이셉트 제품군이 최근 독일 5대 자동차 전문지 주간 겨울용 타이어 성능 비교 테스트에서 최고 등급을 받았다고 22일 밝혔습니다. 매출 부진을 겪는 스타벅스가 최근 미국 내 매장을 잇따라 폐쇄하고 신규 출점 계획도 취소하면서 스타벅스에게 임대를 해준 건물주들의 반발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미국 여성들이 재택근무 철회에 따른 근무 유연성 축소, 보육비 상승, 출산 증가 등의 원인으로 올해 노동시장에서 이탈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스위스에 부과한 39% 상호관세 영향으로 스위스 시계의 미국 수출이 반토막 났습니다. 날씨 전해드립니다. 금요일인 내일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60도, 최저 기온은 46도입니다. 해 뜨는 시간은 7시 17분, 해 지는 시간은 6시 3분입니다. 이상으로 주간 날씨와 세계 날씨 전해드립니다.
뉴뱅크와 함께 꿈의 집을 마련하세요. 빠른 승인, 맞춤형 서비스, 전문가 상담, 지역 전문성, 경쟁력 있는 이자율. 뉴뱅크가 주택 소유를 쉽고 간편하게 모든 단계에서 도움을 드립니다. 지금 바로 가까운 뉴뱅크 지점을 방문해서 홈모기지 대출 상품에 대해 문의하세요. 뉴뱅크 제공입니다. 이상으로 10월 23일 목요일 TKC 뉴스데스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